예제 7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완전 경쟁하에 있는 한 기업의 총 비용 함수가 토탈 코스트가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총 비용 함수 토탈 코스트는 FQ 플러스 F예요. 다시 말해서 이 FQ는 앞서 다뤘던 것처럼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 즉 총 가변 비용이에요. 그리고 얘는 고정 비용이었고요. 보다시피 총 가변 비용은 Q만의 함수예요. 문제를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총 가변 비용은 6Q 플러스 3-Q의 전체 제곱 Q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고정 비용이 바로 상수, 여기 1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TVC고요. 여기가 F였던 거예요. 자, 이제 총 비용 함수를 살펴보니까 TVC 플러스 F꼴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볼까요? 자, 평균 가변 비용을 계산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은 앞서 다뤘던 것처럼 토탈 베리어블 코스트를 산출량으로 나누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노란색 밑줄처럼 부분을 전부 다 Q로 나눗셈을 해버리니까 6 플러스 3-Q의 제곱, 자, 이런 꼴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균 가변 비용이 이와 같이 Q만의 함수로 표시가 됐습니다. 이어서 평균 비용을 계산하세요 라는 얘기네요. 자, 평균 비용 average 코스트는 자, 토탈 코스트 총 비용을 산출량으로 나눈 거예요. 자, 이제 이거를 Q로 나누세요 라는 얘기니까,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니까, 자, 이제 요걸 Q로 나눠요. 얘도 Q로 나누고, 그러면 여기 6 플러스 3-Q의 제곱 플러스 Q분의 1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평균 비용을 찾았습니다. 이런 모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여기 보면 한계 비용을 구하시오라는 얘기 있잖아요. 자, 한계 비용 MC는 마지널 코스트는 바로 토탈 코스트에 대한 도함수잖아요. 그래서 이거 미분을 시도를 합니다. 자, 이걸 미분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 6이 되고요. 고변환 미분법이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합니다. 2 내려오고 3-Q의 1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리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곱하고 그 다음에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3-Q의 제곱 앞에 곱하고 뒤에 거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1이었어요. 상수 미분하면 제로. 요거예요. 자, 이걸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주어진 식을 정리하겠습니다. 6 그리고 여기 보면 3-Q가 공통이라서 묶어내겠습니다. 3-Q를 묶어내면은 마이너스 묶어냈습니다. 2Q 그리고 마이너스 묶어냈으니까 마이너스, 그 다음에 여기는 3-Q가 하나 나갔으니까 여기 3-Q가 있어야 되겠군요. 6-3-Q 마이너스 플러스 3Q 마이너스 3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런 모양으로 표시가 됐네요. 자, 이것이 바로 한계 비용입니다. 한계 비용이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보다시피 AVC와 AC 그리고 MC를 모두 다 찾았는데요. 이들을 이제 그림으로도 표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그래프가 극대나 또는 극소를 갖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도함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평균 가변 비용에 대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자,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 내려오고요. 3-Q의 1승 합성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마이너스예요. 자, 이제 이 값을 여기다 놓고 풀면은 산출량 Q가 구해지죠.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분에서 여기 되는 점이 3이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기 위해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얘를 이제 한 번 더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2Q죠. 미분하니까 이 양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이제 Q=3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ABC는 극소값을 갖게 되는데요. 자, 여기다 3을 대입하니까 6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기가 P고요. 여기가 산출량 Q인데, 자, 보다시피 AVC 곡선을 우리가 이제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이제 평균 가변 비용은
극소를 갖고 있으니까 아래로 볼록이었어요. Q가 3일 때 그리고 값 6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용이 비용함수거든요. 그리고 얘는 극소값을 가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아래로 볼록이 되는 그래프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AVC의 그래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평균 비용을 나타내는 식을 또 찾으라는 얘기예요. 평균 비용 여기 있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D, AC 그리고 AC를 또 Q에 대해서 도함수를 구해봅니다. 자, 요걸 미분한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와 같습니다.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Q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Q의 제곱분의 1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를 0이라 놓고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전개하니까 2, 3은 6,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플러스 2Q 마이너스 Q의 제곱분의 10 이퀄 제로예요. 양변의 Q의 제곱을 곱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6 Q의 제곱 플러스 2Q의 3승 마이너스 10 이퀄 제로예요. 정돈해보면 전부 다 2의 배수군요. 2로 약분해버리니까 Q의 3승 마이너스 Q의 3승 마이너스 2로 약분하니까 3Q의 제곱 그리고 여기 2로 나눴으니까 마이너스 5 이퀄 제로예요. 자, 이게 3차 방정식이군요. 3차 방정식인데요.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Q의 3승 합의 계수 1, 제곱 합의 계수는 마이너스 3, 1차식은 없어요. 5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걸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자,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3을 한번 해볼까요? 1 곱해서 올렸으니까 3 더해서 내려 쓰고 곱해서 올려 쓰고 나눠 떨어지진 않네요.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까요?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마이너스 3, 6, 18 그 다음에 이거는 이건 0이 되진 않는군요. 자, 그러면 지금 요 점에서 우리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같은 것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보다시피 실근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 그래프는 3차 방정식입니다. 3차 방정식인데요. 우리는 이 함수를 편의상 FQ라 놔보겠습니다. 3Q의 제곱 마이너스 5 이것이라 놓겠습니다. 그럼 다항함수니까 연속함수죠. 우리는 뭘 할 생각이냐면 이 최고차합의 개수가 플러스니까 대략 이런 그래프거든요. 이런 모양의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는지를 지금 찾아보는 과정에서 F' 0이 되는 점이 이거였잖아요. 자, 요걸 계산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주어진 식을 F'Q를 계산해 보면은 3Q의 제곱 마이너스 6Q 이렇게 돼요. 이걸 0이라 놓고 풀어보면은 3Q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은 Q 마이너스 이퀄 제로죠. 자, 이제 0과 2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미분에서 0이 되는 점, 이 3차 함수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0과 2가 있다는 얘기니까 작은 쪽이 이거고 큰 쪽이 이거 되겠네요. 그래서 F'이 0이 되는 점이 F'Q가 0이 되는 점이 확인해 보니까 이 Q축에서는 얘가 0이고 얘가 2였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뭘 조사해 보려고 하냐면 2일 때가 보다시피 이 그래프의 개형, 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상으로 극소가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2를 일단 넣어 보겠습니다. 이게 FQ의 그래프니까 이제 FQ 대신에 2를 한번 넣어 볼 거예요. 2의 3승 8, 2는 4, 3, 12, 마이너스 5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럼 이거는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F0을 대입해 봅니다.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5 역시 음수군요. 자, 이제 0을 대입해도 음수고 2를 대입해도 음수였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뭐라는 얘기냐면은 이 함수는 여기가 0, 여기가 2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그래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아까 여기 3이 있었잖아요. 3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3. F3은 어떤 값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F3을 계산합니다. 자, 이 식에다 3을 대입하면은 3, 3, 9, 3, 9, 27, 3, 3, 9, 3, 9, 27, 마이너스 5 이렇게 돼서 역시 또 음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 FQ의 그래프는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보다시피 3일 때도 음수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4 정도 넣어볼까요? F4. 왜냐면 대략 어느 위치에서 실근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그 점에서 이계도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대략 이건 좀 3차 방정식이니까 우리가 근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확인해 볼 생각이에요. 자, 이제 4를 넣어 볼게요. 4, 4, 16, 64 마이너스 4, 4, 16의 3배죠. 48 마이너스 48 마이너스 5가 되니까 이거 양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3과 4 사이에 4일 때는 양수가 되고 3일 때 음수가 됐으니까 이 방정식의 근은 보다시피 X축을 통과하는 점이 하나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3과 4 어딘가에 있습니다. 3과 4 어딘가에 있어요. 그것이 바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이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 3차 방정식이라서 하나하나 지금 우리가 근의 위치를 파악한 것 뿐이에요. 정확한 근을 구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략적으로 3과 4에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계도 함수를 계산해 봅니다. 우리가 근은 여기를 이제 우리가 Q 스타라 나와 볼게요. 그 점은 3과 4 사이에 있었는데 이제 이계도 함수를 구해서 그 점에서 극대화되는지 극소화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DQ의 제곱을 계산하죠. 자, 이제 이걸 계산해 보면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는 얘기 있잖아요. 이거 이제 미분한 게 이거였었거든요. 이걸 한 번 더 미분해 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이건 이제 양변의 Q 제곱을 곱한 거니까 한 번 미분한 건 이거 자체였어요. 자, 얘를 또 미분하니까 2. 그다음에 이제 요거 미분하기 좋게 마이너스 10 Q의 마이너스 2승으로 지수로 바꿔놓고 미분합니다. 예, 미분하면 플러스 2가 돼서 20 플러스 20 그리고 Q의 마이너스 3승이니까 Q의 3승분의 20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건 Q는 산출량이니까 양수예요. 이건 양수니까 전체가 양수가 나왔습니다. 자, 따라서 얘는 이 Q 스타라는 점에서 아래로 블록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의 윤곽은 대략 여기 어딘가에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아래로 블록인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이제 이 그래프하고 ABC 그래프하고 AC의 그래프를 잘 보세요. 이 값에다가 요만큼을 더했잖아요. Q는 양수예요. 산출량이니까. 그래서 얘보다는 위에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똑같은데 여기다 요만큼 양수를 더했으니까 위로 올라가 있죠. 그리고 3과 4 어딘가에 극소가 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바로 이제 AC의 그래프예요. 이 그래프의 대략적인 상황을 알아보려고 좀 설명한 것 뿐이에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그리고 우리는 뭘 계산해야 되냐면 이제 MC의 그래프를 또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MC의 그래프를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요거 계산한 것이었으니까 지울게요. 그래프를 그리려고 좀 한 것뿐이었거든요. 자, 이번에는 MC의 그래프를 찾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거 평균 그래프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자, 항상 이 평균 그래프를 이 MC 그래프는요, 이 극소가 되는 점을 통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감소하게 되면 평균 그래프가 감소하게 되면은 이 마지널 코스트도 더 작고요. 그리고 평균 그래프가 증가하게 되면 마지널 코스트는 더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미 앞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그래프가 대략 이럴 거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는 있습니다. 여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거든요. 대략 이럴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해 볼 생각입니다. 자, 이제 그럼 여기는 얼마고 여기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마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그래프를 그리려 했을 때 우리가 항상 극소화되는 점을 통과하잖아요. 이 마지널 코스트는. 자, 그래서 한계 곡선과 평균 곡선의 특징은 이미 앞에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앞 시간에. 그 앞 시간에 있는 내용들을 잘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자, 우리 배우는 과정이니까 정확하게 이 극소화되는 점을 찾아보도록 하죠. 자, 이제 얘를 미분합니다. DQ를 계산하죠. 자, 얘를 미분하는데 이거 미분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조금 이걸 전개를 해보도록 하죠. 아니 그냥 계산해도 되겠네요. 바로 미분합시다. 고배하는 미분법을 쓰겠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고요. 3Q 마이너스 3이 됐습니다.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리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 뒤에 거 미분하면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나오고 3 마이너스 Q예요.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이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3Q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3Q 이렇게 됐습니다. 6Q 마이너스 9 11 10이에요. 자, 이제 미분에서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니까 Q는 2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Q가 2였습니다. 그때
Q 이퀄 2일 때, 자, 여기다 대입을 하겠습니다. MC는 극소값을, 극소인지 극대인지는 사실 그림이 극소이긴 하지만 한 번 더 미분해 봐야 되겠네요.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해서 정확하게 그래프의 개형을 다시 한번 복수 삼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걸 계산한 걸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 양수잖아요. 이거이므로 이제 Q 이퀄 2에서 마지널 코스트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자, 이제 2를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2를 대입하니까 6 마이너스 3에서 빼면 1 있죠. 2를 대입하면 2, 3, 6에서 3 빼니까 3. 3이군요. 자, 여기가 2이고요. 그림선으로 봐도 3보다 작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가 3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한번 확인해 보고 싶으냐면 정말 여기를 통과할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건 이제 구할 수가 없었으니까 그냥 그림만 확인하고요. 이런 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계산하는데요. 지금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계산했던 요것만 갖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3을 대입했을 때 마지널 코스트는 정확하게 6이 나오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3을 여기다 대입합니다. 3을 대입하면 0이 되죠. 6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선으로 봤던 거랑 앞에서 배웠던 거 다 종합해 보니까 이 식하고도 잘 맞아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일 때 정확하게 6을 통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세 함수 사이의 그래프를 확인해 본 결과 이와 같이 표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까요? 가격을 필요했을 때 이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시오라는 얘기예요. 즉 공급 곡선이니까 Q를 찾아보세요라는 얘기예요. Q는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이제 서플라이 약자를 써서 이제 S를 여기다 위첨자에다 붙여볼까요? 자, 가격이 필요했을 때 단기 공급 곡선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문제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윤 함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자, 2번 문제를 풉니다. 자, 이윤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총 수입에서 총 비용을 빼는 거와 같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총 비용은 자, 가격을 P라 놓고 생산물을 Q라 한다면 PQ가 되죠. 얘는 PQ가 됩니다. 그리고 토탈 코스트는 이미 문제에서 주어졌습니다. 요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제 6Q 그리고 플러스 3-Q의 제곱 Q가 됐고 플러스 Q 그리고 10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자, 이제 이윤을 나타낸 함수,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파이라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요 이윤 함수를 이제 미분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윤을 극대화시키는 문제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 파이 dq를 계산해 보도록 하죠. 그러면 TR을 미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게 마지널, 그러니까 한계 수익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미분하면 마지널 코스트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은 뭘 나타내냐면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한계 수입은 Q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이게 P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그 다음에 이제 자, 요 한계 비용은 아까 계산을 했었는데요. MC를 아까 계산했을 때 요거였잖아요. 요거 그대로 쓰겠습니다. 여기 6 마이너스 3 마이너스 Q 그리고 3Q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d 파이 dq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0이라 놓고 풀려고 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잘 보세요. P하고 Q 사이의 관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풀므로 해서 우리는 문제에서 요구했던 단기 공급 곡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얘를 0이라 놓고 풀겠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을 0이라 놓고 풀면은요. 우선 이 식을 일단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되겠네요. 이걸 다 정리를 한 다음에 계산하도록 하죠. P 마이너스 6 P 마이너스 6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습니다.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3 마이너스 Q 그리고 3Q 마이너스 3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0이라 놓고 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P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개하니까 9Q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Q의 제곱 플러스 3Q 이퀄 제로입니다. 자, 이 식을 계산을 해보도록 하죠.
자, 이제 주어진 식은 여기 이제 9Q 일단 정리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여긴 P, 이건 계산하면 마이너스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 15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9Q하고 3Q를 더하는 거니까 12Q 마이너스 3Q의 제곱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군요. 자, 모양이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주어진 식에서 이건 Q에 관한 2차 방정식이잖아요.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3Q의 제곱 마이너스 12Q 그 다음에 플러스 15 마이너스 P 이퀄 0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Q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이 Q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시합의 개수가 짝수니까 간편공식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편공식을 적용하니까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래서 B 프라임, 그러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그다음에 최고청합의 개수, 이걸 빠뜨렸군요. 최고청합의 개수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36 마이너스 AC예요. AC 3 15 마이너스 P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주어진 식은 3분의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하고 마이너스 3, 3, 3, 15, 45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3P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3P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는 9가 되겠군요. 3P 마이너스 9예요. 자, 이와 같이 됐네요. 자, 이제 주어진 식을 정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식을 정돈하면 이렇게 나눗셈을 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을 루트 안에 집어넣으니까 9 그 다음에 이제 3 묶어내면 P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죠. 정돈하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는 3분의 P 마이너스 3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직접 근해공식에다 대입해서 계산한 것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복부가 나왔는데요. 이 Q는 지금 산출량입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두 개가 다 답이 되는지 아니면 둘 중에 어느 하나만 답이 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선 이계도 함수도 마저 계산해 봅시다. 이계도 함수도 마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DQ의 제곱. 자, 이제 여기 보면은 주어진 식에 이거 정리한 것 뿐이거든요. 얘를 정리한 거고 얘를 0이라 놓고 푼 게 이거였고요. 자, 이제 정리한 식이 여기까지였었죠. 자, 이 식을 한 번 더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미분을 해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걸 미분하면 마이너스 6Q 그리고 플러스 12가 됐습니다. 맞죠? 마이너스 6Q 플러스 12예요. 자, 이와 같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제 이 값이 볼까요? 이 값이 단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값이 이제 0보다 작아야만 합니다. 즉, 그럼 넘기고 나눠버리면 Q는 2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왜냐하면 얘가 지금 이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면 이게 극대값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미분해서 0이 되고 두 번 미분해서 음이 될 때 그 점에서 극대화되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파이가 이윤함수잖아요. 이윤을 극대화시키려는 것이 기업의 목표였다 보니까 그래서 이계도 함수가 음이 되는 조건 하에서 산출량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해 보니까 Q는 2보다 커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루트는 답이 안 돼요. 이 조건 때문에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건으로서 따라서 이 Q는 산출량 Q스타라 놓읍시다. 2 플러스 루트 3분의 P 마이너스 3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단기 공급 곡선을 도출하시라는 얘기인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단기 공급 곡선을 찾아보니까 이와 같이 되는데요. 우린 여기에서 자, 이 산출량이 보다시피 양수가 나와야 되잖아요. 산출량이 양수가 되려면 예를 들어서 기업에서 만약에 자, 총 수입하고 그리고 총 가변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즉 총 수입이
그 총 가변 비용보다 더 적다면 생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당연히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해야 되겠죠. 왜냐면 부대 비용이 계속 나가는데 이윤보다도 지출이 더 많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렇게 손해를 보면서 물건을 생산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이 값이 이렇게 되는 조건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즉 TR이 TVC보다 크길 바랍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총 수입이잖아요. 총 수입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이제 PQ가 될 것이고, TVC는 아까 계산해 놨었죠. TVC가 요게 TVC예요. 그래서 6Q 그 다음에 3-Q의 제곱 Q. 자, 이 총 가변 비용보다는 당연히 총 수입이 더 커야 되거든요. 여기서 Q는 산출량이니까 0은 아니에요. 약분 가능하죠. 그래서 정돈을 해보니까 주어진 식은 P가 6 플러스 3-Q의 제곱. 자,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가 됐죠. 자, 이제 그러면 이 조건은 뭘 말하고 있냐면은,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보면 알 수 있듯이 실수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당연히 6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즉 여기 가격은 가격 함수가 6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Q가 3일 때 바로 최소값 6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래프화 시켜서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되겠군요. 자, 이제 Q 스타 값을 계산했잖아요. 이제 여기가 Q고 여기가 P예요. 자, 그런데 지금 보다시피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P가 6 이상이어야 됩니다는 얘기예요. 여기가 6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잘 보세요. 6 플러스 3-Q의 제곱. 여기 보면은 얘를 Q로 나눈 것이 평균 가변 비용이잖아요. 이게 평균 가변 비용이에요. 이거 자체가 바로 AVC잖아요. 즉 총 가변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것이 바로 평균 가변 비용이었으니까 모양이 정확하게 AVC가 이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6은 바로 AVC의 미니멈 값이에요.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이 이런 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AVC의 미니멈이라는 얘기예요. 최소값이 6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함수는 이제 이런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자, 이제 여기에서 여기 보면은 Q가 3일 때 제일 작은 값이 나옵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들의 관계는 비교해 보면 그래프를 대략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값 6 이상이고요. 그러면 이제 6 이하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6 이하일 때는 생산을 중단하는 거죠. 생산을 중단하니까 더 이상 생산량이 없으니까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서 이렇게 선분이 그려지고 나머지 위에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 이것이 바로 이 기업의 단기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시역입니다. 단기 공급 곡선을 나타내는 그래프예요. 이 식은 이제 지금 같은 이 관계식을 이용한 거고요.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자, 이것이 단기 공급 곡선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를 보면은 만약 정부가 100T%의 이윤세를 부과하면, 여기서 퍼센트는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곱하기 100이니까 소거하면 T네요. 그냥 이윤세가 T예요. 기업의 공급 곡선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T는 0과 1 사이에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세가 T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윤이 T예요. 자, 그럼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해보겠습니다. 자, 문제 뜻으로부터 결국은 이거 이제 소거시키면 T라는 것을 말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윤을 부과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여기 이윤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이윤이 파이였었잖아요. 앞서 이제 파이는 TR-TC였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윤을 부과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윤을 부과하는데, 자, 이제 이 이윤에다가 T만큼의 이윤세를 부과를 해요. 이것이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윤세를 부과한 후에 기업이 이윤을 나타내는 식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편의상 이제 파이 A라고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 식은 1-T 파이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서 파이는 TR-TC였었잖아요. 그래서 1-T, 얘는 PQ, TC가 요거예요. 그래서 6Q
마이너스 3-Q의 제곱 Q 그리고 마이너스 10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파이 A는 이런 모양이었었습니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는 이 식에서 DQ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이 이윤세를 부과한 상태에서 기업의 이 이윤 함수를 이제 Q에 대해서 미분해서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려고 하고요. 그 점에서 또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려고 합니다. 뭘 물어보고 있냐면 기업 곡선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고 물어봤으니까 당연히 우리가 그 공급 곡선, 기업의 공급 곡선을 그리려면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을 해보려고 합니다. Q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그러면 여기는 1-t는 이 변수 앞에 곱해진 상수 역할하니까 안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P 마이너스 여기 6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 미분합니다. 여기 2 내려오고 3-Q의 1승 합산함수 안에 것도 미분하니까 플러스가 됐고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그 다음에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니까 1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t) 그리고 자, 얘네들을 정리하는데요. 이거 아까 했던 거랑 똑같은 모양이 나왔네요. 아까 왜냐면 이거 잘 보세요. 이거 뭐 다시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어차피 이거를 미분한 게 이거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얘를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다 계산해 봤자 결국은 이거였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d파이 dq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t가 0과 1 사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양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거의 부호가 양수라면 이거의 부호도 양수가 돼요. 왜냐면 1-t가 양수였었으니까요. 만약에 얘가 음수라면 얘도 음수가 되고 얘가 0이면 얘도 0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0으로 하는 값을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곧 d파이 dq가 0이 되는 거와 동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계도 함수를 구해봅니다. 그런데 이거 굳이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자, 이거를 Q에 대해서 2번 미분하는데 1-t는 상수잖아요. 그 다음에 한 번 미분하고 또 2번 미분해봤자 이거잖아요. 이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양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윤이 극대화된다는 것은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요거 양수잖아요. 0과 1 사이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이제 이윤이 극대화되려면 얘가 음수가 돼야 되는데 그 말은 곧 이거와 동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은 자, 정부가 100%의 이윤세를 100t%의 이윤세를 부과했을 때 기업의 공급 곡선은 이윤세를 부과하기 전과 별로가 아니라 차이가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윤세를 부과하기 전과 이윤세를 부과한 후에 기업의 공급 곡선은 변동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다만 그래프가 약간 이동이 되는 것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분에서 0이 변동이 없다고 말하는 게 더 맞겠군요. 왜냐하면은 전혀 변동이 없네요. 왜냐하면 이게 미분에서 0이 되는 점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전혀 변동이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윤세를 부과해도 공급 곡선은 동일하고요. 단지 이윤세를 부과했으니까 기업의 이윤은 처음에 이제 이윤세를 부과하기 전에 했을 때는 그냥 파이였을 텐데 그러나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 t니까 이윤만 조금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이윤은 좀 감소했지만 공급 곡선은 변동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공급 곡선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변동이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도함수하고 이것도 똑같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윤세를 부과해도 이 모양의 그래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가 3일 때 보다시피 평균 가변 비용은 6으로 나와 있고요. 나머지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는 동일합니다. 따로 그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4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정부가 산출물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한다면 공급 곡선은 어떻게 변화될까요? 라는 얘기예요. 자,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세를 부과하지 않았을 때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하고
공급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동일하죠. 공급자 입장에서는 물건을 Q개를 팔면은 그 가격이 P1으로 딱 정해져 있을 테니까 소비자와 공급자의 가격이 동일하게 됐지만, 그러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돼 있어요.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그럼 공급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공급자의 그 가격을 우리가 우리가 S라 놔 봅시다. 편의상. 그리고 소비자의 가격을 P라 한다면, 이게 만약에 조세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면 이 두 개의 가격이 서로 일치했어야 돼요. 그러나 이제 조세를 부과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공급자의 가격은 이 조세를 붙인 가격만큼, 단위당 T1만큼이 빠져나가니까 이렇게 되죠. 이 말은 곧 소비자의 지불 가격은 PS 플러스 T와 같다는 말과 동치입니다. 뭐 같은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면 공급곡선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라고 되어 있었죠. 자, 그럼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윤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우리는 근데 산출물 단위당 T1이라 했었으니까 Q 하나 산출할 때마다 T1의 조세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윤에서 기업 입장에서는 Q개 생산할 때마다 T1의 조세가 붙어버렸으니까 이윤 함수는, 기업의 이윤 함수를 역시 파이 A라 써볼겠습니다. 이런 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 수 있죠. 파이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윤 함수입니다. 즉 TR-TC-TQ예요. 자, 이런 꼴입니다. TR은 요거는 앞서 했던 것처럼 그 가격 P 그리고 곱하기 Q 생산물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TC 마이너스 TQ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을 미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를 Q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DQ. 그러면 Q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여기 P 그리고 마이너스 P 마이너스 T네요. 얘를 앞에다 씁시다. 그리고 마이너스, 자, 이제 TC를 미분하면 이 TC를 한 번 더 씁시다. 토탈 코스트는 이걸 마지널 코스트로 바뀌잖아요. P-T-MC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된다고 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값을 찾아보면은, P는 넘기면 MC 플러스 T 이렇게 되는군요. 아까 이 공급곡선의 그래프가 이게 MC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그래프가, 자, 이제 MC 플러스 T로 되어 있으니까 MC 그래프가 이 보라색이었는데요. 얘를 T만큼 위로 올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조세만큼의 가격 공급곡선이 좀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당 T1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은 공급곡선은 여기가, 이게 아까 다시 써보면 이 보라색이 P 이퀄 MC였거든요. 근데 T만큼 올렸으니까 가격 P, 여기 가격축이잖아요. 그럼 이제 T가 이만큼이라면 이만큼 올라가요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세를 부여하게 되면은 P는 이퀄 MC 플러스 T만큼, 여기가 T만큼 올라갔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조세 가격이 붙으면 이제 그만큼은 올라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노란색 그래프는 여기까지 그려줘야 되겠죠. 이 그래프 이해할 수 있겠죠. 4번 문제 뜻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만약 정부가 산출물 단위당 Q당 T1의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공급곡선은 이렇게 바뀌게 되고 보라색 처음에 했던 그래프를 위로 올린 그래프로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예제 7번의 문제를 살펴봤었는데요. 예제 7번 이렇게 조세를 부여하게 될 때 공급곡선의 차이도 계산해 보라는 문제였었는데요. 사실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해서 좀 이 문제가 낯설게 느껴졌을 수도 있는데요. 꼼꼼하게 따져본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제 7번의 문제 뜻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